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이번에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준위원들이 매파로 돌아서면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12월 금리 정책 전망과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FOMC에서도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뭐 12월에 금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좀 멘트가 좀 강하게 나왔죠. 뭐 확정적이다라고 얘기를 안 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가 지금 셧다운 우려가 이제 계속 지속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어느 데이터 없이 명확하게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이제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도 사실 뭐 물가와 관련해서는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좀 제시는 할 수는 있었지만은 고용과 관련 데이터는 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좀 있었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후에 뭐 절트 이제 지표도 나올 거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고용 보고서도 있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데이터가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또 한 번 이런 그런 불확실성이 뭐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셧다운 장기화가 지금 35일 결국에는 경신을 했죠. 경신을 하면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세트 재무장관도 지금 SNS도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공화당과 관련된 필리버스터가 승인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한 만큼 그만큼 이제 조금 빠르게 지금 좀 가속화시키고 있는 측면이 이게 만약에 우려가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시장의 불안 심리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시적인 이슈에 대해서 코멘트 남겨주셨고요. 그럼 오늘의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MD 실적이 오늘 장 마감호에 공개됩니다. 최근 오픈AI와 오라클과 계약하면서 매출 개선 기대감을 한껏 받고 있는 AMD인데요. 이 AMD 실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내일 새벽에 이제 AMD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PC 수요에 따른 뭐 CPU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거고, 물론 엔비디아가 항상 뭐 5, 60%, 뭐 4, 50% 성장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은 AMD는 아마 한 25% 내지 아마 30% 성장률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야 항상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꾸준한 상승을 보여왔고, 그와 반면에 AMD는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내일 컨퍼런스 콜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라클이나 오픈AI 같은 그게 아마 내년부터 이제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MI450 칩이 향후 수요에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어느 정도 보여줄 것이냐, 이게 아마 내일 컨퍼런스 콜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 장에서 이제 장후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최근 또 AI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팅에도 쓰인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범용성이 넓어지고 있는 AMD입니다. 장기적인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 하나만으로는 이제 그런 뭐 양자 컴퓨터나 새로운 뭐 우리가 나중에 뭐 HBF도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걸 혼자 다 감당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AMD도 이제 굉장히 고성능과 관련된 AI 가속기를 계속 하나둘씩 준비 중에 좀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엔 성장 속도가 25%에서 뭐 5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대중화되지는 않긴 하겠지만은 이게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당연히 AI에 대한 좀 뭐 최근 여러 가지 오픈 AI가 계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데이터 센터에 따른 확대는 당분간 업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오라클,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주도권 경쟁을 하면서 채권 발행을 해서라도 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빚내서 투자하는 B2 움직임,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항상 여러 산업들이 새롭게 이제 성장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보이기로 시작이 되게 되면은 네. 여러 결국에는 뭐 회사채 발행이나 뭐 대출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뭐 메타 같은 경우도 지난 분기에 그 600억 달러 수준의 캐펙스 투자를 해왔었고 이번에 300억 달러 수준,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로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게 될 텐데, 이거는 뭐 추후에 뭐 3년이나 한 5년 뒤에 실제적으로 이제 분별화됐을 때는 문제가 될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은 워낙 이제 기존에 이제 미국 내에서만큼의 이런 캐펙스 투자에서 전 세계적으로 써보는 AI까지 확대되는 좀 구간이긴 만큼 사실 지금에 대한 뭐 회사채 발행에 대한 규모는 그렇게 지금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이후에 조금 걱정할 문제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차피 확장하는 추세이기 네. 때문에 채권 발행을 통해서 하는 투자는 좀 염려할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빅테크 기업들이 같이 성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중 되면 이게 옥석가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경쟁에 밀려서 도태되는 기업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3년 전에도 전기차 관련 경쟁이 사실 그렇게 뜨겁게 끌어올 때도 항상 시장 이슈들은 캐펙스 투자에 따른 증설 효과, 막 그게 시장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증설에 따른 가동률이 저하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진들이 굉장히 크게 좀 일어났었죠. 지금 뭐 AI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하게 그 전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제조업에 국한되게 했다라면 AI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범용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이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뭐 사물 인터넷이나 뭐 통신, 뭐 인프라와 같은 전반적인 여러 산업군에 이제 확대되는 구간이 있는 좀 상황이라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당장에 2, 3년 뒤에는 나중에 어느 한 회사들은 뭐 도산할 것이다 아니면은 뭐 자본 잠식이 될 것이다. 우려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만큼 이제 워낙 이제 챗 GPT가 앞서가고 있고 그 이후에 뭐 제미나이든 여러 뭐 LLM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이제서야 뭐 오늘 뭐 유니트리 그 CEO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한 뭐 50%까지 점유율을 올려가겠다고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도입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도 좀 시간은 그 이후에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번에도 사실 메타가 실제 발표 이전에 조금 그런 우려들이 나왔었죠. 자본 지출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과연 수익성이 그 정도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긴 했지만은 생각보다 이제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이 조금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는 지금 당장은 조금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AI 거품론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 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